오늘은 개인회생과 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보험이 해지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자기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내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해지 환급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내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500만 원은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채무자들 중에서 보험 해지 환급금이 수천만 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아무튼 그 소액은 재산에 반영이 되는 거죠. 한편 내 보험 해지 환급금이 500만 원인데 약관 대출로 200만 원을 땡겨 썼다고 가정을 하면 남아있는 300만 원, 그게 나의 재산 가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괜히 이전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갑자기 보험계약을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아 쓴다거나 또는 가족한테 명의를 넘긴다거나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보험은 이전한 내역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약관 대출은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해지 환급금이 500만 원인데 약관 대출 200을 땡겨 쓴 겁니다. 그러면 300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서 빌린 약관 대출 200 이거는 탕감받고 끝내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300만 원 남아있는 그 상태로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약관 대출은 이름은 대출로 되어 있지만 소비대차, 즉 대출의 성격이 아니라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땡겨 쓰고 남아있는 돈 그대로 보험이 유지되는 거지 땡겨 쓴 약관 대출 200 이것을 별도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서 탕감받는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 신용대출은 탕감받으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약관 대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신용으로 600만 원 빌렸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대출 받은 600만 원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빌린 채무하고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서 넣어서 탕감받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약관 대출, 신용대출이 둘 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금의 사례처럼 해지 환급금이 500인데 약관 대출로 200을 땡겨 쓰고 300이 남아있어. 근데 이와 별도로 내가 보험사에서 600을 또 신용대출을 받은 거죠. 보험사가 당신은 개인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보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약관 대출 200 빼고 300만 원을 내가 당신에게 줘야 되는데 당신도 나한테 600만 원 빌린 게 있으니까 두 개 상계하고 퉁치자. 그래서 보험 계약은 날리고 해지 환급금은 내가 먹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금감원에서 결정을 하기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기한이익 상실의 이유가 생긴 건 맞는데 기한이익 상실의 이유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겼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지 환급금 500 빼기 약관 대출 200은 300 남아 있잖아요. 이 상태로 보험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신용대출 600 받은 거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탕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계속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 채무자 스스로 해약을 해서 환급금을 우리한테 변제해 달라 또는 신용대출 받은 게 별도로 있으니까 보험을 상계하고 해지 처리를 해달라 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지를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내 보험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회생을 한다고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해지 환급금은 나의 재산 가치에 포함된다. 내가 약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약관 대출은 탕감받는 게 아니고 신용 대출을 받았을 때는 채권자 목록에 넣고 탕감받으면 된다. 약관 대출과 신용 대출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해지나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응하지 않고 보험을 유지시키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